안녕하세요. 태린입니다. 읽은 책 콘텐츠가 돌아왔습니다. 네, 2월에도 새 작품 읽기를 성공을 했는데요. 사실 좀 엄청나게 짧은 작품들이 많아서 조금 양심에 찔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읽은 건 읽은 거니까요. 그러면 첫 번째 읽은 책을 소개를 해보자면 김초엽 작가님의 방금 떠나온 세계입니다. 1월 컨텐츠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1월에도 김초엽 작가님의 물의 모사를 읽었었어요. 근데 읽고서 재밌어서 또 읽어보자 이래서 김초엽 작가님의 다른 작품인 방금 떠나온 세계를 읽었습니다. 이 방금 떠나온 세계는 김초엽 작가님이 쓰신 단편소설 여러 개가 모여있는 작품이에요. 그래서 어떤 작품들이 있냐면 안에 최후의 라이오닉, 마리의 춤, 로라, 숨그림자, 오래된 협약, 인지공간, 케빈 당정식 이렇게 해서 총 7가지의 작품이 실려있는 작품입니다. 저는 원래 사실 단편소설 모음집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었거든요. 뭔가 쭉 몰입해서 끝까지 보고 있는데 갑자기 뚝 끝나는 느낌이랄까요? 만약에 읽고 있는데 이 단편의 세계관이 너무 좋아요. 그러면은 이 세계관 안에서 구성된 더 풍부하고 많은 내용의 스토리를 보고 싶은데 뭔가 아쉬운 느낌, 마음도 들고 여기서 끝난다고? 이런 느낌도 들고 해서 단편 소설집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이거를 읽고서 단편 소설 모음집에 좀 재미를 찾았다고 해야 될까요? 그리고 또 안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읽고 나면 내용이 다 섞이는 거예요. 작품이 한 번에 여러 작품을 읽다 보니까 살짝 이게 그 작품이었나? 이게 내용이 뒤에 이렇게 됐나? 하면서 좀 그 작품들이 섞이는 게 있어서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이번에도 좀 그러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 김초엽 작가님의 방금 떠나온 세계를 통해서 단편소설 모음집의 매력을 알게 됐다는 거. 어떤 매력이었냐면 여러 작품이 있는데 그중에 최애를 뽑아보는 최애의 아이가 아니라 최애의 작품을 뽑아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게 재밌었고 그리고 또 저는 항상 김초엽 작가님의 작품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세계관이 너무 어떻게 이렇게 세계관을 생각해내지? 어떻게 이런 세계를 생각하고 상상해내지? 하는 그런 되게 경이로움에 차서 보는데 단편 7가지가 있는데 그 세계관이 다 너무 다양하고 다 너무 재밌고 다 너무 탄탄한 거예요. 그래서 보면서 또 감탄을 했죠. 와, 이렇게 심지어 분량이 많지도 않은데 그 짧은 분량 안에 탄탄한 세계관을 가지고 또 이렇게 다 다양한 다 각기 다른 세계관을 가진 단편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시다니 하면서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작품을 막 재밌게 읽어요. 그리고 그 다음 이번 작품에는 어떤 세계관일까? 어떤 사람들이 나올까? 이 세계에서는 어떤 환경이고 어떤 설정일까? 이런 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묘미도 있었어요. 네. 또 이렇게 뭔가 그런 세계관을 기대하게 하는 게 또 김초엽 작가님의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너무 김초엽 작가님의 찬양론자 같이 보일 것 같은데? 그리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어느 한 작품에서 실망을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아, 이번 세계는 좀 약하다.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재밌었다. 이렇게 적어왔는데 내용이 좀 많아요. 이 방금 떠나온 세계에 대한. 그래서 해볼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. 나가지 마세요. 그리고 계속 지금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김초엽 작가님의 그런 세계관들을 보면서 놀라는 게 SF 소설이다 보니까 미래의 시점의 배경인데 근데 그 시점에 그 현실에 대한 게 다 담겨 있어서 그거를 또 잘 녹여내신 게 너무 좋거든요. 그래서 현실과 닮아 있는데 뭔가 또 현실과는 다른 세계를 보는 그런 그래서 SF지만 너무 먼 세계처럼 느껴지지는 않는 거죠.
그리고 제가 이 단편의 묘미를 찾았어요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최애 작품을 뽑아보는 거라고 했는데 저의 방금 떠나온 세계의 최애 작품은 뭐였냐면 숨그림자라는 작품입니다. 네. 모든 작품이 다 재밌었지만 숨그림자라는 작품이 저는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이게 되게 독특해요. 저희는 이렇게 말로써 소통을 하잖아요. 언어라는 걸 통해서. 근데 이 숨그림자라는 세계는 후각을 통해서 소통을 해요.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꽃향기를 맡아요? 그러면 저희한텐 그게 꽃향기잖아요. 이건 무슨 꽃이다.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 꽃향기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거죠. 뭐 저희가 맡았을 때는 꽃향기지만 그들에게는 뭐 사과라는 단어를 가진 향이라든지 그래서 이 설정을 봤을 때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. 이 숨그림자에서는 저희처럼 이제 목소리로 언어로 소통을 하는 인류를 원형 인류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인류가 이 작품의 현재 시점상으로서는 원형 인류는 수백 년 전 사람이에요. 그래서 이 원형 인류인 조안과 숨그림자의 사람인 단희의 이야기인데요. 이 원형 인류는 원래 지구를 떠나서 다른 행성으로 가려고 동면 상태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동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지 어떠한 지점에서 그 사람들이 동면된 상태로 다 발견이 되는 거예요. 숨그림자 세계의 사람들한테. 그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조안이라는 아이만 살아남았고 숨그림자 사람들은 이 조안을 살려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. 그리고 그 연구에 숨그림자 세계에 단희가 투입이 되어서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해나가면서 이루어지는 벌어지는 단희와 조안의 이야기입니다. 이게 왜 제일 뭔가 기억에 남고 그랬냐면 읽는 동안 뭔가 이 단희의 입장에 이입이 돼서 읽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살짝 좀 마음을 울리는 감정이 동하게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. 그래서 뭔가 마음에 오래 남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이 숨그림자의 내용이 너무 좋았던 게 이제 단희와 조안이 서로 이야기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. 단희는 후각으로 대화를 하고 조안은 원형인류여서 목소리와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이런 차이는 SF적이고 특수하지만 언어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는 저희 주변에서도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뭐 외국인 분들을 만나면 저희가 사용하는 언어가 아예 다르다거나 뭐 청각장애인 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은 수화로 대화를 하시고 저희의 입모양을 보고 또 유추를 하시고 하시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책에서 다루고 있는 언어 방식의 차이는 좀 SF적이고 비현실적일지 몰라도 그렇게 언어 방식의 차이를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모습은 현실과 맞닿아 있다고 느꼈거든요. 그래서 조안과 단희가 그렇게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고서 서로 대화를 하고 진실된 마음을 나누고 이러는 게 되게 크게 다가왔고 뭔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또 현실의 교훈을 또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언어의 방식이 다를지라도 서로 진성으로 대화를 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. 네. 숨그림자가 제 최애잖아요. 그런데 이거랑 별개로 이 작품 제일 신박하고 재밌는데? 했던 작품은 따로 있어요. 그게 무슨 작품이냐면 오래된 협약이라는 작품이거든요. 이 작품은 어떤 내용이냐면 벨라타라는 세계가 나와요. 이 작품에는. 근데 이 벨라타에 사는 사람인 노아라는 인물이 있고 이 인물이 편지를 써요. 누구한테 쓰냐면 이 벨라타에 방문을 했었던 지구에서 온 학자인 이정에게 쓰는 편지의 형식으로 글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뭔가 남의 편지를 훔쳐보는 듯한 그런 기분도 드는 작품이고요. 그리고 벨라타라는 세계가 또 김추엽 작가님께서 만들어내신 허구의 세계잖아요. 그러면은 사실 이 편지의 형식으로만 글을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잖아요. 그 정보가 뭔가 부족하다거나. 근데 이거를 읽는데도 하나도 안 지루하고 그 벨라타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너무 명확하게 알겠고 너무 상상이 잘 되고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와
이것도 감탄을 하면서 봤던 작품이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생각을 했던 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부침개 뒤집듯이 쉽게 오락가락해도 되는 건가?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왜냐면은 제 마음이 읽는 동안 그랬거든요, 이거를. 이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이 작품을 보면서 벨라타라는 곳에 대해서 알게 돼요. 근데 이거를 읽는 동안 막 '뭐야 벨라타라는데 이상하다. 이래도 돼?' 이러면서 되게 벨라타라는 곳을 이렇게 배척을 했다가 '뭐야?' 하면서 의심을 했다가 막 뭔가 '헐.' 이러면서 깨달았다가 '아 와.' 이러면서 교훈을 얻고 이 벨라타라는 한 곳을 한 이 미지의 곳을 두고서 수백 번 생각이 막 바뀌어 가지고 진짜 '와 이렇게 나 이렇게 갈대 같고 부침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?'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떠나온 세계를 보신다면 이 오래된 협약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이런 마음의 변화를 겪으면서 작품을 보게 되실지, 여러분은 또 벨라타라는 세계를 어떤 시선으로 마주하고 어떤 시선이 변화하는 과정을 겪게 될지, 그래서 꼭 읽어 보셨으면 하는 작품입니다. 너무 재밌었어요. 뭔가 상상도 못한 벨라타 이런 느낌? 와. 와 이런 느낌? 진짜 처음에 좀 이랬다가 이렇게 되는 작품이거든요. 그래서 읽어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. 이거는 이 세계를, 그리고 뭔가 저의 이런 언어 실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, 이 짜임새와 대단한 세계를. 네. 그래서 정말 꼭 읽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또 제가 느꼈던 단편 모음집을 읽는 재미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것 중에 하나를 또 찾은 게 제목을 깨닫는 일? 저는 뭔가 책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목을 먼저 만나게 되잖아요, 책을 읽을 때. 근데 이제 책을 읽기 전에는 그냥 그 제목이 하나의 문구로만 작용을 하는데, 그 책을 읽고 나면 제목이 되게 뭐랄까 나와 책과 제목이 관계를 맺어서 하나의 의미가 나한테 그 제목이 생긴 그런 느낌? 책을 읽은 사람만이 이 제목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읽고서 제목을 다시 생각을 해 보는 그런 재미가 있는데, 이 단편 모음집에는 이 수많은 단편들을 '어떻게 이 하나의 제목으로 묶을까?' 라는 그거를 생각해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방금 떠나온 세계잖아요. 이 작품들 중에 이 방금 떠나온 세계라는 말이 언급이 되는 작품이 있기는 한데, 그걸 떠나서 이 작품들이 뭔가 그 방금 떠나온 세계라는 말이 다 대입이 되는 것 같아요. 어떤 작품에는 인물에게 대입이 되기도 하고, 어떤 작품에는 하나의 뭔가 세계에 대입이 되기도 하고, 배경에 대입이 되기도 하고, 그래서 그런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. 여러 개의 작품을 이 제목으로 묶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? 왜 이걸로 정했을까? 하는 걸 생각해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. 네. 여러분의 단편 소설 모음집을 읽는 재미는 무엇인가요? 그리고 다음 소개해 드릴 작품이 세 작품이 남았는데요. 근데 이 나머지 세 작품은 제가 2월 동안 글쓰기 수업을 다녔어요. 근데 그 수업에서 합평 수업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 합평 수업을 위해서 읽었던 작품들인데 다 너무 좋아서 가져왔습니다. 첫 번째 책은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사실 전 몰랐어요. 피찬득 선생님의 인연이라는 책입니다. 나는 아사코와 세 번 만났다.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건가? 다시. 나는 아사코와 세 번 만났다. 세 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. 네. 유명한 그 문장이죠. 네, 이 작품을 읽었는데 저는 이거를 읽고서 좀 반성을 했던 게,
내가 스스로 작품에 뭔가 의미나 그 속에 녹아든 비유들의 의미를 찾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 가지고 합평을 하면서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던 작품이에요, 이 작품은. 저 혼자 읽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읽었는데 합평을 하고 나니까 '아 좋은 작품이구나.' 이렇게 됐던 작품이에요. 사실 이 작품이 작품 자체보다 합평을 하면서 다른 수강생분께서 이 작품을 두고 하셨던 말이 너무 마음에 남고 그 말로써 이 작품이 비로소 완성이 됐는데요.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"만나서 닫혀버린 관계가 있고 만나지 않았기에 열린 관계가 있는 것 같다."라고 말씀을 하셨어요, 이 작품을 합평하면서. 근데 그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. 너무 그리고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퍼즐 마지막 한 조각이 딱 맞춰지면서 저한테 그 작품이 이렇게 온 느낌? 그래서 그 문장이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. 저는 좀 제가 마음에 드는 인연이라고 해야 될까요? 좀 친구 관계나 이렇게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어. 친해지고 싶어. 뭔가 계속 더 우호적인 좋은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고 싶어 하면 그 관계를 되게 막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편이거든요. 그러면서도 또 이게 몇 번씩 생각을 해요, 살다가도. '아 그때 그 사람이랑 좀 더 친해져 봤으면은 좋았을 것 같은데. 아 그때 이 사람한테 뭐 말 걸어 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.'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상상을 자주 하는데 딱 이 작품과 그 말을 듣고서 '아 내가 지금 아쉬워하고 있는 이 관계도 어쩌면 아쉬울 수 있어서 다행일 수도 있겠다.'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오히려 만났으면은 더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. 만났기에 다쳐 버릴 수도 있잖아요. 그 관계의 끝이 있을 수 있고. 그래서 오히려 뭔가 내가 이렇게 아쉬움이 남고 지금 그 사람을 내가 한번 친해져 보고 싶었던 사람, 추억이 있는 사람 그렇게 남겨둘 때 오히려 그 관계가 열려 있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좀 관계를 저는 다 이렇게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이거를 보면서 '그러지 않아도 되겠다.' 뭔가 '그래. 뭔가 이어져서 만나서 이어질 관계라면 그게 운명이라면 그렇게 될 거고 그게 아니라면 뭐 아니겠구나.' 이렇게 쪼끔 여유가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. 네. 그래서 저는 이 인연이 저한테 좀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을 주는 그런 작품으로 남았습니다. 이게 분량이 정말 짧아요. 3 페이지, 4 페이지 이런 정도의 짧은 피천득 선생님의 수필이어서 뭔가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저는 합평을 하면서 느낀 게 이 책을 처음 읽고 나만의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를 또 기억을 하는 게 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저는 그걸 잃어버렸거든요. 합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이제 제 머릿속에 들어왔고 정보가 들어와서 이 작품을 되게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읽게 돼 가지고 또 그런 교훈을 깨달았어요. 네. 책을 읽고 그 책과 내가 처음으로 만나서 가지는 의미와 시각을 또 간직하는 게 또 중요한 독서의 일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? 네. 그랬습니다. 다음에 소개해 드릴 작품은 세 번째 작품은 로맨가리의 벽이라는 작품이에요. 이 로맨가리라는 작가님 엄청 유명하시고 상도 많이 타시고 하셨는데 저는 벽이라는 작품을 읽었고 이제 이 작품도 2 년처럼 글쓰기 수업 합평을 위해서 읽었던 작품이에요. 이것도 굉장히 짧은 소설이에요. A4지 3 장이 되는 굉장히 짧은 소설이고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크리스마스에 의사와 의사 친구가 만나요. 그 의사 친구는 작가거든요. 그래서 작가가 막 "아 글을 쓸 소재가 없다." 이러고 이래 가지고 그 의사가
자기가 겪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줘요. 이 의사분은 아무래도 직업이 의사다 보니까 사망 진단을 하러 다니시는데 그 다녔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일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를 하는데요. 한 자살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이게 좀 반전이 있거든요. 안타까운 반전이 있어서 이 이상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보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반전을 아껴 두시고 이거를 읽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이게 번역체로 되어 있는데 너무나 번역체로 돼 있어 가지고 막 엄청 막 재밌게 읽히지는 않았거든요. 번역체를 잘 못 읽는 편이어 가지고. 네. 아무튼 그렇게 세 번째 작품인 로맨가리의 벽을 읽었습니다. 다음 네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요. 이것도 글쓰기 수업 중에 선생님이 "이 작품은 발상 하나로 큰 인기를 얻은 작품이다."라고 하시면서 언급을 하셨던 작품인데 그 얘기를 듣고 '도대체 발상이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큰 인기를 얻지?'라는 생각에 궁금해져서 바로 검색을 하고 빌려서 봤던 책인데요. 뭐냐면 바로 '책상은 책상이다.'라는 작품이에요. 작가는 페터 빅셀이라는 분이 쓰신 거고요. 이 작품이 안에 7가지가 있는데 다 너무 독특하단 말이에요. '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진짜로?' 이런 느낌? 뭔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사고의 길이 있잖아요. 근데 그 길을 벗어난 느낌?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고 '음?' 이런 느낌? '음?' 이런 감탄사로 책 리뷰하는 유튜버. 근데 그 독특함 속에 뭔가 삶에 대한 교훈이 들어 있어요. 그게 또 신기한 포인트란 말이에요. 그래서 뭔가 독특하고 짧은 분량에 가볍지만 막 그냥 읽고서 넘길 그런 책은 아니다. 그래서 또 되게 좋은 책이다. 이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살짝 '에?' 이렇게 딱 이렇게 되는 느낌. 계속 감탄사로 이렇게 리뷰를 해서 너무 죄송해요. 제가 이 콘텐츠를 진행하면서 좀 더 어휘 실력을 키워 볼게요. 그래서 다들 한 번씩은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독특함 속에서 각자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마음에 이렇게 그 의미가 다가올지가 다를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뭔가 이게 독특한 만큼 대놓고 이거를 문장으로 정리가 되어서 머릿속에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저는. 그래서 생각하고 곱씹고 하나씩 띄어보고 음미할수록 그 의미가 더 명확하게 문장으로 정리돼서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서 '독특하다.' 하고 읽고서 한번 그렇게 작품을 음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'책상은 책상이다.'를 읽으신다면. 이렇게 '책상은 책상이다.'도 한번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렇게 2 월에 읽은 책은 4 가지를 소개를 해 드렸고요. 제가 1 월에 읽은 책을 하고서 너무 횡설수설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더 잘 해 보겠다고 막 쓰면서 정리를 하고 제 소감을 막 쓰고 막 했는데 뭔가 그렇다고 해서 더 잘한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서 또 뭔가 착잡한 느낌이 있는데 하다 보면 늘겠죠. 이 말을 1 월에도 했었는데 아무튼 해서 이번에는 방금 떠나온 세계, 인연, 벽, 그리고 책상은 책상이다. 이렇게 4 작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네. 그리고 뭔가 좀 민망하고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다면 제가 1 월에 이거를 시작하면서 한 달에 책 3 권씩 읽고 리뷰를 하겠다고 했거든요. 근데 새해에 이렇게 열정에 부푼 마음으로 그 목표를 세웠는데 이게 현생을 살다 보니까 3 권을 읽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다음 달부터는 2 권씩 리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아무튼 그러면 이번 2 월에 읽은 책 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3 월에도 빠지지 않고 만납시다. 네. 안녕.